자, 이제 뭉크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절규가 나왔죠. 그렇죠. 1893년 가장 그 뭉크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죠. 불안과 고독. 그다음에 여기 핏빛 하늘이 있죠. 붉은색. 그렇게 본다면 이제 붉은색은 여성이고, 그렇죠. 태양이고, 이제 이런 걸 나타내고 밑에 검정색은 남성이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절묘하게 지금 이제 융합되기 시작해요. 예전 같으면 이게 좀 대립적인 그런 좀 성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이제 굉장히 융합되는, 그리고 위에 그 이제 빨간 하늘이 아래를 그 따뜻하게 또 데펴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 안에서 뭉크는 여기 이제 뭉크인지 자기 자신을 의미하겠지만 또 공포에 질려서 떠는데, 뒤에 오는 두 남녀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심하게, 이것이 이제 바로 꿈 장면하고도 같잖아요. 본인은 막 공포에 질려 있는데 꿈에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이제 무심하게 보는 이런 꿈 모습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상당히 그 의미가 있죠. 불안과 고독, 핏빛 하늘, 그리고 검은 돼지가 이제 대조적으로 나타나고요. 또 여기에 또 바다도 황금색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보니까 나는 대재앙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종말과 재창조를 향한 엘리아드의 이론에 가면 어쩌면 대재앙의 상태, 이제 공포가 이제 그 공황 상태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런 상태가 일종의 공황장애 상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대재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왼쪽 상단은 아니지만 왼쪽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왼쪽이 만약에 이쪽이 부성이라면, 그렇죠? 무식 쪽이고 부성 쪽이라면 성스러움이에요. 위에는. 그리고 밑에는 오른쪽 하단은 모성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죠. 어쩌면은 부성 쪽에서 모성 쪽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부성이 이제 그림자하고 이제 관련이 주로 이제 많다고 그랬잖아요. 남성의. 그것을 완화해주고 오히려 그를 감싸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모성 쪽으로 이제 감으로써 오히려 치유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절규에서 이제 뭉크의 대표적인 절규에서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인간의 불안과 고독을 묘사한 거죠. 자연은 이 절규를 듣고 저 넘어 핏빛의 하늘로 메아리를 던질 뿐 전혀 위안을 주지 않는다. 마치 그 무심하게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두 이제 사람처럼 굉장히 자연도 뭉크의 그 절규하고는 상관없이 자연은 흘러가는 거예요. 어쩌면 나와 우주와의 관계 같아요. 그러면서 구미에 떠 있는 작은 배, 화면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난간 등에서 볼 때 그림의 배경은 노르두스 트란이다. 뭉크의 일기에는 1892년 니스에서 병을 앓을 때 쓴 메모가 담겨 있는데, 그 내용에 이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구절이 있다. 친구 둘과 산책을 나갔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피로를 느껴 멈춰서서 난간의 길이었다. 공포 속에 어찌 보면 이제 쓰러질 듯한 그런 느낌이겠죠. 핏빛과 불의 혓바닥이 검푸른 현만과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 친구들은 계속 걸었지만 나는 두려움에 떨며 서 있었다. 그때 난 자연을 관통하는 끝없는 절규를 들었다. 자연 속에서 어쩌면은 절규를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요, 친구랑 같이 걸었다 그러는데 그림에는요 친구랑 같이 걷지 않아요. 친구는 저 뒤에서 어쩌면은 이제 따로 오는 듯한, 전혀 관계없는 듯한 어떤 뭉크의 그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같이 있지만 홀로 있는 그런 감정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죽은 자의 침대가 나타나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오히려 죽은 자가 더 편안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오른쪽은 역시 그 검정이 지배하죠. 그렇죠. 그리고 왼쪽은 빨강하고 흰색이 지배를 해요. 응? 그래서 이제 죽은 자의 평안이라고 나는 이름을 그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죽음의 열정, 적색으로 나타나고, 백색은 좌, 그 다음에 흑색과 백색은 이쪽은 또 우로 되어 있다. 검정과 여기는 공통색은 이제 흰색이에요. 흰색은 죽음의 색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병실에서의 임종도 이제는 이 죽음을 어쩌면은 이제 떠나보내는 듯한, 처음에는 그 병든 소녀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그 죽음이 엄습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는 죽음으로써 떠나보내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병실이 좀 북적거리는 듯한, 마치 병실이 활기 있다면 좀 이상하지만 굉장히 전체적으로는 우울하지만 또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좁은 병실의 어떤 고통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서 있는 동생 임계료는 역시 이제 이렇게 하얗게 반듯하게 서 있고요. 등을 보이는 뭉크 자신이 아마 이렇게 보인 것 같고, 중심에 있는 죽은 자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텐데 빨강으로 돼 있죠. 이제 흰색으로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갈색 톤으로 돼 있고요. 어쩌면은 그 이제 죽음을 맞아들이고 떠나보내는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역시 그 아까 그 이제 사춘기 소녀보다 더 어린 이 소녀는 그 죽음이 아직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귀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어머니와 아이, 그 역시 그 떠나보내기는 아쉬운 거죠. 더 어린, 어쩌면 뭉크의 그 어린 아니마, 그렇죠? 같아요. 귀를 막고 있는 아이, 적색이면서 역시 귀를 막고 있지만 활기가 차요. 얘는 또 건강하게 보여요. 죽은 어머니, 백색으로 나타나죠. 중앙에 적색 치마가 보이죠. 이제 변화로 보면은 죽음에서 사랑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비교해 보면은 폭풍우 치는 밤에서 보면은 이제 여성들이 그 폭풍우 치는 밤에서 이제 피신할 때 귀를 막고 이동을 하죠. 여기서도 귀 막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여성이 나타나요. 얼굴 없는 얼굴에 어찌 보면 분화되지 않는 아니마. 이제 여성의 세계예요. 그저 뭉크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흰색과 이제 적색으로 돼 있죠. 그리고 또 배경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변의 연인을 보십시오. 두 남녀가 껴안고 있죠. 아니마와 연합이 되고 예전 같으면 검정과 적색으로 나타났겠죠. 그리고 형체 없는 얼굴로 많이 나타났을 텐데 아니면 둘 다 검정이나 이제 흰색 계통으로 나타났을 텐데 이제는 갈색 계통의 흰색 또 연한 이제 그 검정이 이제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그 검정색이 퇴색되는 좀 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색도 퇴색되고요. 그래서 갈색으로 연합하는 희미한 연합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아니마, 이것은 도대체 등 돌린 아니마인데, 그렇게 뭉크가 매달렸던 아니마가 떠나가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아니마가 떠나가는데 뭉크는 뒤따라가는. 등 돌린 아니마, 또 어찌 보면은 죽음을 쫓는 남성. 이 아니마가 흰색이 죽음의 색이기도 하거든요. 죽음을 쫓는 남성. 사라지는 아니마. 환상이 점차 소멸되고 있다. 융해호,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 뭉크에게 있어서의 환상은 생명력을 부여내주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상이 늘 병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환상이 생명력을 부여할 때 언제 생명력을 부여받느냐 하면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고 가시화돼요. 이게 구체화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환상의 인카네이션, 환상의 육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환상이 육화되는 것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죽음을 극복하고 사랑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라는 거죠. 환상의 소멸, 아니마와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자화상 보십시오. 시계와 침대 사이. 시계가 사람보다 더 크죠. 이것은 저는 운명적인 시간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직은 더 이제 살겠지만 이제 갈 때가 다 돼. 거의 이제 이 시간을 보여줘요. 이 시계가. 그래서 시계는 정해진 운명,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침대는 편안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뭉크보다 약간 더 큰 시계. 그러면 이제는 그 죽음의 때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옴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네 시기가 있죠. 아니마의 어떤 이제 네 시기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까 처음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귀를 막고 있는 어린아이와 이제 엄마가 죽었을 때 귀를 막고 있고 그다음에 사춘기 소녀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빨간 머리띠를 하는 마돈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체 없는 여성도 있고 나중에는 장녀들이 활활 웃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굉장히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 단계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이 모습은 아까 그 뭐예요? 이 모습하고 비슷하잖아, 여기. 지금 이 죽은 어머니와 아이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렇죠? 밝게 웃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도, 젊은 여성도 상당히 그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년, 이제 상당히 이제 장년기에 든 그 엄마 모습도 비교적 건강하게 늙어가고, 나머지 이제 할머니도, 이제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 운명의 여신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편안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니마의 변환 과정이다. 전체성을 회복한다. 사라고 하는 전체성. 흑백적 연금술의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흑과 벽의 이제 놀라운 조화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녹색이 이제 그게 이제 이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달빛도 이제 기둥이 없이 달빛만 고고하게 이제 있죠.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머니가 흑으로 나왔고요. 딸은 백과 적색으로 나와 있어요. 이쪽에 적색에 가까운 딸과 어머니의 죽음. 마치 흰색과 검정은 둘 다 죽은 색이거든요. 그리고 달빛 기둥이 부재. 달빛 기둥이 안 나타나고 녹색의 돼지가 산에 나타나서 이 둘을 맺어주는, 그러면서 어떤 그 대지의 산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편안하게 만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리 위의 여인들을 보면은 참 놀라워요, 이제는. 이게 이제 모성적 영역으로, 이쪽은 모성적 영역인데 방향은 이제 집단 무식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원형의 세계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리비도의 변환이 일어나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거대한 이제 물이 있고요. 물에 비친 이 나무의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달빛을 보면은 그 달빛과 기둥으로 나타났었잖아요. 이제는 나무와 나무 그림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은 남녀의 어떤 그 성적인 그런 이미지로부터 생명 이미지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달빛 기둥이 나무 기둥으로 바뀐다. 서 있는 세 여인이 있어요. 여기 와 있는데 이쪽은 또 세 여인이 있고, 어찌 보면 여인 넷이에요. 움직이는 한 여인이 있고 서 있는 세 여인이 대조적이에요. 사라고 하는, 어쩌면은 그 3의 미완성이 그 1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해서 완성이 되죠. 이런 부분.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려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사창가의 크리스마스라 그래가지고요. 그 뭉크가 사창가를 가끔 드나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창가의 여인을 이제 만났을 거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히려 그 사창가의 여인이 이제 성경을 보고 담배를 피우고 이제 성경이 이제 책인지 모르지만 꼭 성경처럼 보여요. 크리스마스니까 보이고, 이렇게 편안한, 상당히 편안하고 별 그 걱정 근심이 없는, 그 뒤에 여성은 이제 이렇게 형체 없이 보이지만 여기는 분명하게 이것도 흰색과 적색 계통의 이전의 색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아주 편안한 모성적 이미지가 나타나. 옛날에는 그 모성적 이브의 아니마는 굉장히 죽음의 색으로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밝고 편안한 그런 정말 그 모성적인, 그렇죠? 그 이제 이미지가 나타나요. 다소 음란한 성스러운 밤. 다소 음란하지만 성과 속의 연합, 대극의 합의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하품하는 소녀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 아마 뭉크 그림에서 거의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 전번 그 장녀하고 비슷하죠. 그죠?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하품까지는 안 하지만, 여기는 하품하면서 아주 편안한, 그것도 빨강과 흰색의 그 조화를 이루면서 그 리비도의 변화, 사춘기의 불안 보면은 그 침대 위에 앉아 있고 자기의 성기를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여기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춘기의 불안이 붉은 열정으로 바뀌고 밝은 분위기, 태양이 솟아오른다라는 예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이제 네 소녀와 네 소년이 있어요. 재밌어요. 아까도 그 인생의 네 단계로 나눈 그림이 있었잖아요. 여성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여자아이의 네 명을 그렸고, 여기는 남자아이의 네 명을 그렸는데 전부 되게 밝아요. 그렇죠? 되게 대체로는 밝아요. 약간 좀 고민되거나 뭔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제 벽에 기대는 남자애도 있지만 대체로 밝아요. 그래서 온전수사, 우에르 에투누스라는 말이 있죠. 영원한 소년, 영원한 소녀. 그래서 영원히 아이로 남고 싶은,
어찌 보면은 그 뭉크의 바람이 있는 그런 그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푸른색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파란 옷을 입은 여인, 마리아죠. 마리아가 되게 푸른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비도의 변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적색의 여성에서 청색의 여성으로, 그리고 열정에서 성스러운 여성으로, 열정적인 여성에서 성스러운 여성으로 가는 거죠. 헬렌에서 마리아로, 진정한 마리아로라는 이제 나타나죠. 적색, 갈색, 녹색, 청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환상적인 사랑의 성화다. 정말 사랑이 그 환상적이잖아요. 마야. 그 환상적인 사랑이 성스러운 사랑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 길 위의 살인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자, 길 위의 살인자가 좀 자기 자신의 죽음이기도 하고 그림자의 죽음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림자와의 결별 내지는 그림자를 극복하는 자기 자신 새로운 세계로의 또 진입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행을 마친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여행의 한 단락을 마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출발, 또 자기 자신이 죽고 또 부활을 염원하고, 그래서 그림자의 소멸, 또 중심을 향한 여정이 있다. 어디로 가는 거냐? 결국 중심을 향해서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의 그림 보십시오. 방사선으로 벌쳐지고, 이것이 이제 이집트 신의 라,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태양의 빗살이, 그래서 만다라의 상징. 그래서 태양, 부활, 이제 철학자의 돌, 연금술의 자격이 끝난 거죠. 영혼 회귀, 그리고 새로운 창조. 그리고 오슬로 대학에다가 이걸 해놓은 이유는 지성과 감성의 연합으로 저는 봤어요. 대학에다가 이 그림을 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굉장히 지성의 전당이잖아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감성적인 것을 플러스시킨. 그래서 죽음을 이겨낸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겨울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죽음에서 살아남는 소나무, 그렇죠? 눈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철, 소나무. 눈 속의 소나무, 죽음을 극복한 생명이 이제 보이죠. 이제는 죽더라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고요. 고뇌에 찬 그 자화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역을 보니까요. 이게 겉옷을 입고, 그런데 이제는 검정이 있는데도요. 이제는 검정이 지배적이 아니에요. 자, 상당히 이제 하얗고 밝은 색이 지배하고 검정이 부수적으로 들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검정 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까 말까 내가 그랬어요. 이거를 어디를 이제 가려고 옷을 입는데 이제 그 주섬주섬 하면서 야, 이게 가야 돼 말아야 돼 갈까 말까 뭐 이런 흑백의 갈등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되겠는데 이거 못다한 것도 있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거 죽어야 되다니 뭐 이런 좀 갈등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도 이제 이 파도 치는 거 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쭉 물줄기가 있고요. 홍수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홍수예요, 파도가. 홍수처럼 느껴졌는데 이게 역동성이 있잖아요. 돌아서 이제 나가는 종말과 재창조입니다, 사실은. 어떤 종말의 세계가 오고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야만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겠죠. 녹색의 생명력이 이제 넘쳐 흘러요. 예전에는 짙은 녹색이 지배를 했어요. 검정하고 비슷하게. 이제는 밝은 녹색이 지배하고 그것이 이제 연두색 노랑, 그 다음에 하얀, 그 다음에 이런 그 보랏빛 이런 것들하고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춤추는 자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그리고 영원한 고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뭉크의 절규가 뭘까? 이건 이제 여러분한테 나눠준 자료에는 없죠. 방금 쓴 겁니다. 오늘의 이제 그 결론적인 얘기 이거 쓴 거죠. 죽음의 내면화. 모든 사람들을 죽음을 내면화할 때 죽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죽음에 함몰돼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무의식에 압도된단 말이죠. 그럴 때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죠. 어떻게 해방을 추구할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에 갈망을 해요. 그리고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이모나 잉게르나 헤이베르그가 아마 따뜻한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사라지고 없을 때 다른 대상을 늘 찾아요. 다시 말하면 대상의 옮김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끝없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리비도의 변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근친상간이 연속이에요. 대상에 대상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엄마에 대한 사랑의 다른 형태가 변하지 않은 채로 끊임없이 대상만 바꾸는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근친상간의 사랑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뭉크는 그 사랑의 대상을 그림으로 예술로 바꿔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술이 갖고 있는 놀라운 치유 능력도 있지만 그 사이에 예술로 바뀌면서 그것은 실제 대상이 아닌 원형적 대상으로 바뀝니다. 원형적 대상이 바뀌면서 실제 결혼에서 원형적 결혼, 신성한 결혼으로 바뀌는 거죠. 그 순간 예술의 놀라운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실제 대상이 원형적 대상으로 바뀐다는 거,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러면서 어찌 보면 무의식 속에 있는 밝은 기운, 잠재력이 결국은 생명을 새롭게 잉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는 리비도가 육화돼서 그림으로 구체화되면서 어떤 개인적인 차원이 우주적인 차원, 보편적인 차원으로 바뀔 때 신성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환상적 사랑의 현실화. 이게 곧 예술이다. 죽음을 수용하게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결국 그거는 영원한 시간으로 회귀가 나타나죠. 태양을 통해서. 밤의 태양이 이제 낮의 태양으로 되면서 뭉크는 그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뭉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